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 이야기는 아니고 트레이딩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비록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트레이딩도 조금 할 줄 알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필에도 써뒀지만 가치 투자 베이스로 투자를 하더라도 트레이딩은 조금씩 즐겨는 합니다. 일부 비중은. 트레이딩 할 때 중요한 게 많이들 심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심리에는 엉덩이나 인내심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빼딱 컴플리, 이거는 이제 단기 아이디어 관련해서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비중 조절하고 할 때 조금 알아두시면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 빼딱 컴플리에 대해서 알면 그 흔히들 말하는 이제 단기적인 투자 심리에 대해서 대부분의 맥락은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빼딱 콤플리라는 단어는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에서 등장을 하죠. 그 무슨 얘기였더라? 맞아. 전쟁이 나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 분명히 실물 경제는 전쟁으로 박살이 날 텐데 오히려 주가는 오르는 이 반대로 일어나는 현상을 소개하면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빼딱 콤플리를 얘기를 했었죠. 이 빼딱 콤플리를, 이게 말이 유럽 쪽 말이라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재료 소멸, 그 다음에 아니면 기정사실화, 아니면 재료 반영, 선반영, 이런 단어도 되겠네. 선반영. 또 어떤 분들은 킹반영이라고 하던데 킹반영, 그런 것도 되겠죠. 선반영이나 재료 소멸, 빼딱 콤플리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 어떻게 보면 똑같을 수도 있고 비슷한 말들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중과 무조건 반대로 해라 하는 청개구리 이론하고는 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랑 맥락이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어떤 종목이 특정 아이디어에 대한, 아니면은 실적 개선에 대한, 아니면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참 오르다가 그게 딱 실현이 되면 주가가 딱 상승을 멈추고 떨어지는 현상. 반대로 해서 어떤 공포감에 휩싸여 가지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그 공포감이 뭔가 반영이 되거나 실제로 공포감이 그것보다 덜 할 때 주가가 하락을 멈추는 현상.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빼딱 콤플리 현상이죠. 이를테면 이런 거를 한번 봅시다. 생각해 볼게요.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 그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죠. 기대감이나 아니면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 다음 분기 실적이 됐든 올해 실적이 됐든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 혹은 시장에 만발하는 호재,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는데 이 설이 다 좋은 거예요. 이런 게 난무할 때 주가가 계속 오르죠. 오르는 경우가 많죠. 무조건 오르진 않지만 이런 경우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주가가 그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면서 오르면은 이 투자자들의 투심이 반영돼 있구나 하는 거를 시세 흐름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심리는 결국 시세랑 연동되는 거니까 그걸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런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보면 그 시세 안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녹아 있습니다. 물론 아주 초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주가는 펀더멘탈을 반영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크게 녹아 있습니다. 기대감에 의한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든 아니면 공포감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든 그 기대감이나 공포감의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그게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서 이 시세는 크게 반영할 수도 있고 시세가 작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길게 반영될 수도 있고 짧게 반영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정한 어떤 기대감이나 공포감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투자를 많이 하면서 좀 이렇게 감을 얻어야 돼요. 그거는 글로 이렇게 글이나 말로 남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좀 하다 보면 감이 잡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 감도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시세가 힘이 좋냐 안 좋냐 하는 거는 결국은 시간하고 가격의 함수예요. 어떤 회사의 펀더멘탈을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서 진짜 이 회사가 폭발적으로 몇 배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 그런 이슈는 기간은 짧지만 가격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그 기대감을 반영할 수도 있고, 기간이 길다고 하면 긴 기간 동안 큰 추세를 만들면서 그 기대감을 반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 이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옛날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진짜 지금 너무 빨라요. 이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빼딱 콤플리의 가장
비일비재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시장이 특정한 어떤 큰 호재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분기에 나오는 실적이 됐든 아니면 뭐 새롭게 발표하는 신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시장은 그 종목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다음 분기 실적이라고 할게요. 그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온갖 시장 참여자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가가 살금 그 기대에 부응해서 오르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음 분기 실적이 발표되면 대부분 주가는 하락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나오지 않는, 더 높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상승을 멈추거나 하락하거나 잠깐 쉬어갔다가 다시 뭐 어떤 방향을 잡겠죠. 그게 빼딱 껌뿔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시장에서 그 회사에 대한 실적에 전혀 기대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분기 실적 뭐 못 나올 거다 아니면 뭐 기대도 없다 이러다가 그 회사 실적이 빵 잘 나오면은 그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빼딱 껌뿔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전혀 몰랐거나 기대를 안 했는데 뭐가 잘 나오면은 빵 뛰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죠. 이 빼딱 껌뿔리를 좀 이제 활용을 하려면은 결국 트레이딩 개념, 그러니까 그 시세의 흐름을 조금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막 아주 막 세밀하게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 좀 큰 흐름이랄까요? 흐름을 좀 이렇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그걸 봐야지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고 사람들의 기대감이나 공포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여기 위에 제가 링크 하나 걸어 드릴게요.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치와 가격의 그 함수랄까?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 그것에 대한 영상인데요. 거기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진짜 운이 없는 회사는 실제로 저평가가 돼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괜찮고 온갖 호재가 쏟아져도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그냥 만년 저평가로 가다가 회사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뭐 만년 저평가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한 번에 다 보상을 받거나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길게 보면 그 뭐 주식시장은 플러스 썸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회사가 돈을 실제로 벌고 돈을 벌면서 회사가 성장을 하고 또 거기서 일부는 주주들한테 배당이나 이런 걸로 환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회사의 성장을 보고 투자하면 플러스 썸 게임이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제로 썸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는 이제 이런 시각에서는 내가 저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와야 돼요. 그게 트레이딩 개념이고 거기서 뭐 거래 수수료 빠지고 하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썸이죠. 어쨌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어떤 그 회사에 대한 아이디어 하나가 왜 전체 시장에 퍼지거나 아니면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주가가 오르지 않냐, 그거는 너무 간단한 이유 때문인데요. 우리 모두 다 아는 수요와 공급 원리 때문이죠. 처음에 이제 보면은 어떤 소식 뭐 꼭 뉴스는 아니에요. 펀더멘탈 변화가 됐든 뭐가 됐든 회사와 관련된 내부자들이 그걸 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주식을 사겠죠. 주가가 좀 오르고 그다음 거기 측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걸 듣고 좀 귀가 밝은 사람들은 아니면 좀 투자 공부를 해서 눈이 밝은 사람들은 또 사겠죠. 좀 오르고 전문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발견해서 괜찮네 싸네 하고 사서 오르고 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오르는데 이게 제가 제일 그 투자 가치, 그러니까 단기적인 투자를 할 때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보는 그 소스 중 하나가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나오는 뉴스들이거든요. 이제 그 네이버 메인 페이지에 어떤 그 회사 호재 관련된 뉴스가 떴다. 아니면은 뭐 저녁에 주말에 하는 KBS 이제 뭐 다큐멘터리 같은데 그 회사가 아주 좋은 회사라고 소개가 됐다. 그러면 보통 그날 저녁에 그 회사가 인기 검색어 1등에 올라가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그 주가 거의 다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 회사 좋은 점은 알만한 프로들은 다 사서 갖고 있고 언제 팔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면은 다 몰려들면 그 사람한테 다 팔고 나가겠죠. 그게 이제 트레이딩 개념이고 이게 빼딱 껌뿔리의 개념이에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하락하고 하고 끝까지 한 다음에 더 이상 주식을 팔 사람이 없을 때는
주식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게 멈추겠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니까.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던 그 반대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조금만 사도 주가가 휙휙 오를 텐데, 이제 모두가 겁에 질려서 주식을 팔 사람은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변해서 그래요. 이것도 기본적인 수요 공급 원리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악재가 가장 극에 달할 때 매도원 물량이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매수자가 들어와서 주가가 뛰는데, 그것도 뺐다 꼼뿔리죠. 왜 악재가 최악일 때 주가가 뛰냐. 주가가 아무리 하락했다고 해도 회사가 진짜 망해버릴 가능성하고 아니면 역발상 사이에서 팩트 체크는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냥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하는 이유로 사는 거는 위험하고, 이게 진짜로 회사가 이제 망할 것 같아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시장이 오해를 하는 건지를 잘 알아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장이 오해라고 하면 빼딱 꼼뿔리가 발현이 될 것이고, 진짜로 망할 회사라고 하면 계속 떨어지다가 상폐되겠죠, 그냥. 그래서 이 빼딱 꼼뿔리, 그러니까 시장 심리에 기반한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는 조금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면 좋아요. 시장이 관심이 없거나, 시장이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좀 되게 그 회사를 나쁘게 봐서 이건 뭐 악재밖에 없고 좋은 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근데 이미 주가는 박살이 나가지고 그 악재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을 때 회사들은 면밀히 점검을 해서 그런 회사들을 조금씩 사서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사모았던 종목이 어떤 이제 호재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오를 때는 그 상승을 잘 취하다가 좀 뭔가 이제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거나 뭐 경제신문들이 막 이렇게 뭐 기사를 계속 쓰거나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에서 계속 오르내리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도 저한테 뭐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공중파에서 뉴스를 때리거나, 뭔가 호재가 팍팍팍 터지면서 만발할 때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래서 빼딱 콤플리가 발현되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그 국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이 굉장히 잘 먹혀요. 물론 이제 전제는 그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기업에 대한 분석하고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전제는 있죠. 물론 그거 안 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걸 해놓는 게 더 안정적이거든요. 해놓고 이제 이 빼딱 콤플리 이걸 잘 활용하면은 좀 국내 중소형주 트레이딩 할 때는 꽤 괜찮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이라서 아마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종목 얘기는 아니고, 솔직히 제가 뭐 시장 예측하고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예측하는 건 굉장히 회의적이잖아요. 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시장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면 3월 19일까지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20일부터 갑자기 한 달 반 동안 시장이 그냥 쉬지 않고 미친 듯이 상승을 하죠. 그 시장이 상승을 하는 동안에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더 맹위를 떨쳤고, 그리고 막 실물 경제는 더 파탄이 나고 있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3월 19일까지 시장이 두들겨 맞은 거를 선반영했다고 본 거죠. 선반영했다고 보고 이미 시장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그 이후를 보고 밸류에이션을 한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그 이후. 그러면 지금 3월달에 두들겨 맞은 주가가 싸다라고 생각해서 공포에 질린 팔 자금들이 다 나가니까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도세가 3월 18일, 19일 이제 극에 달하니까 더 이상 팔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 중소형주들 호가창이 매도 호가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누가 아주 소액으로 조금만 사도 막 아래 꼬리 길게 달고 미친 듯이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런 현상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심리.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에는 잘 발현이 안 되는데 어떤 그 시장에 극악의 호재나 극악의 악재가 있을 때 이런 게 좀 잘 발현돼요. 잘 먹혀요. 그 양극단에서 한번 잘 복귀해 보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잘 대응해 보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기 트레이딩의 경우고, 어떤 호재나 악재가 발현이 돼서 선반영이 돼서 빼딱 콤플리가 잠깐 발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호재가 빼딱 콤플리 후 급락을 해도 이게 만약에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고 근본적으로 회사가 더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 호재라면 잠깐 빼딱 콤플리가 발현됐다가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아니면 빼딱 콤플리 없이 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회사가 이제 나올 악재가 다 나오고 주가도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앞만 눈 씻고 찾아봐도 호재가 없다. 악재도 없고 악재밖에 없고 호재는 없다. 그리고 매도 물량도 나올 만큼 나왔다. 밸류에이션도 너무 싸다. 해서 잠깐 주가가 들어 올려졌다가 그 악재가 안 끝나고 쭉 다시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잠깐 튀었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걸 잘 분간을 해야 됩니다. 요만큼 수익 내고 나올지 아니면 더 갈 수 있을지, 이거는 뭐 회사마다 다르겠죠. 상황마다 다르고. 그리고 요즘은 이슈 반영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진짜 너무 빠릅니다. 과거에 뭐 몇 달씩 걸려야지 시세에 반영되던 이슈가 지금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반영되고 뭐 3, 4일 만에 반영되니까 진짜 빨라졌죠. 시장 호흡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숨쉬던 그 호흡인데 지금은 이렇게 숨쉬는 그 약간 그런 호흡으로 바뀐 것 같아요, 시장이. 그리고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너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정보 유통 속도가 워낙 빨라지고 정보 유통이 되는 범위도 광범위해지고 다 스마트폰 들고 막 단톡방이고 뭐고 다 하니까 이제는 뭐 정보 갖고 뭐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뭐 옛날부터 저는 정보 갖고 뭐 한다는 것에는 회의적이기는 했지만 이제는 더 회의적입니다. 이제 더 근본적인 회사의 펀더멘탈에 집착을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뉴스나 소식이나 펀더멘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을 해서 약간 더 이제 통찰력의 싸움이 더 치열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다 보는 뻔한 숫자, 뻔한 뉴스, 뻔한 공시, 뭐 뻔한 재무제표, 뭐 뻔한 뉴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다 믹스를 해서, 그리고 좀 이제 다른 분야, 투자 말고 다른 분야에 대한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책도 읽고 아무튼 뭐 스스로 그렇게 해가면서 조금 더 미래에 대한 통찰력에 대한 싸움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식들 밸류에이션을 그렇죠. 밸류에이션을 봐도 그렇죠. 그 이제 통찰력이 있으면 퍼가 뭐 50배든 100배든 그냥 계속 오르잖아요. 뭐 이런 시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요. 뭐 당분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 PBR 시대가 끝났다고 하지만 또 그 시장이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요즘은 조금만 뭐 한 급등한다 싶으면 바로 막 윗꼬리 달고 내려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올가빠사 밀림 사자 이게 유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르면 까고 빠지면 사고 밀리면 사고, 확 밀리면 사면 또 윗꼬리 달고 올라오고, 확 오르면 또 까가지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도 기업을 보고 길게 투자하면 괜찮겠죠. 물론 그 이제 길게 상승하는 회사를 국내에서는 찾기가 힘들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 올가빠사가 아니고 그 빼딱 컴플리 현상이 100%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가만 보면 실적이 이제 그 시장에서는 아무도 그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데 주가가 갑자기 막 올라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실적이 발표되는데 호실적이 나와. 그런 건 이제 내부에서 정보가 생 거죠. 뭐 그런 것도 빼딱꼼플리라고 할 수 있나? 아무튼 오늘 드린 말씀은 대체적인 경향이 이런 경향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지 절대 뭐 항상 100%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자주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단기 트레이딩을 좀 겸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면 좋은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쉬십시오.